네, 이번 영상에서는 자료 구조와 메모리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모리에 대한 기초 지식은 개발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이고 성능이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자료 구조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메모리 관련 지식도 함께 갖추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실전에서 하는 프로그래밍과 연결을 시켜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변수, 하나의 배열, 하나의 함수를 만들 때마다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코드를 읽고 이해하는 시야도 넓어지게 되죠.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 구조의 모든 데이터는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메모리는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핵심 장치이며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모리라 하면 RAM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Random Access Memory의 약자이고 말 그대로 Random Access가 가능한, 즉 순서대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 메모리의 주소를 통해 임의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개념인 거죠. 만약 이렇게 A는 10, B는 5 각각의 변수의 값을 할당하게 된다면 메모리는 그에 맞게 공간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공간에는 주소가 존재합니다. 메모리에서 주소의 개념은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나타내고 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숫자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A, B 변수의 값들은 이런 식으로 메모리 공간에 임시적으로 저장이 되고요. 우리가 CPU를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해당 변수의 값들을 읽어올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바이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바이트는 메모리의 용량을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컴퓨터가 8GB의 램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해당 메모리 용량의 바이트 환상값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1바이트는 8개의 비트, 즉 8비트로 이루어집니다. 1바이트는 8개의 비트 조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비트에 담을 수 있는 숫자는 총 2가지입니다. 1 또는 0이 되는 거고요. 2비트에 담을 수 있는 숫자는 00, 01, 10, 11 이렇게 총 4가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1바이트, 즉 8비트로 담을 수 있는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총 256가지의 숫자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보았지만 1비트가 2가지 숫자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2의 8승인 256가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 10의 경우는 이렇게, 24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숫자 100의 경우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메모리에 저장되는 형태는 이진법을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십진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언어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값을 선언하게 되면 어느 한 시점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진법으로 변환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자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바로 숫자를 각 글자에 1대1 매핑을 하여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스키 코드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아스키 코드는 문자를 숫자로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인코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영문 알파벳, 숫자, 특수 문자 등을 포함해서 총 128개의 문자를 정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서 문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알파벳의 코드들이 있죠. 그래서 각 글자마다 이렇게 숫자 값을 할당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문자 A는 숫자 65, 소문자 A는 97, 그리고 소문자 X의 경우는 120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되죠. 메모리에 저장될 때는 대문자 A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문자 A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문자 X의 경우는 이렇게 이진법으로 변환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자, 다음은 메모리의 할당 방식입니다. C 언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C 언어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진 않고요. 메모리 할당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가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사용하였습니다. 자, 인티저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숫자 5라는 값을 할당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C 언어에서는 이 숫자 5라는 값은 총 4바이트의 메모리 용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4바이트의 용량을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하게 되고요. 이 값에는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주소가 생기게 되죠. 값을 저장할 때 메모리 위치는 우리가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컨트롤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값이 이진법으로 표현이 돼서 해당 주소에 임시적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배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여기 길이가 3인 배열이 있고 10, 20, 30이라는 숫자 값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메모리에서 3개의 연속된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총 3개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12바이트라는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10, 20, 30의 값이 저장된다 하면 10 옆에는 무조건 20, 그리고 20 옆에는 무조건 30, 이런 식으로 이어진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바스크립트는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바스크립트는 하이 레벨 언어입니다. 언어의 상당한 부분들이 추상화되어 있다는 말이죠. 메모리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엔진에 따라서 세부 사항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추상적 레벨에서 메모리를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C, C++ 같은 언어들과는 다르게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파이썬 같은 이런 언어들은 엔진 자체적으로 메모리 할당과 해제를 관리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자료 타입은 두 가지로 나뉘죠. 원시 타입 그리고 참조 타입이 있습니다. 원시 타입은 숫자, 문자열, boolean, null 그리고 undefined가 있고요. 참조 타입에는 객체, 함수 그리고 배열이 있습니다. 원시 타입의 경우 불변 값이며 실제 값이 변수에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원시 타입은 스택 메모리라는 저장 공간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참조 타입의 경우 가변 메모리인 힙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 변수는 실제 값이 아닌 저장된 메모리의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스택 메모리와 힙 메모리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메모리 할당 방식부터 살펴보자면 스택의 경우 정적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파일 시점에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힙 메모리 같은 경우 좀 더 유연한 동적 메모리 구조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런타임에서 할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 해제 방식의 경우는 스택은 함수가 종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해제가 되고요. 힙 메모리의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가비지 컬렉터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로컬 변수를 사용할 때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 스택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고요. 객체, 배열 같은 가변 크기를 가지는 데이터는 힙 메모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동작 방식 같은 경우에는 스택 메모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last in, first out 구조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죠. 속도가 빠르지만 메모리 크기가 제한적이고 미리 할당된 공간을 넘어서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힙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동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스택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하고 느릴 수 있다는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자료 구조와 함께 이러한 메모리 관련 지식을 쌓는 것은 개발자로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자료 구조는 메모리 사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상황에 적합한 자료 구조를 선택하고 또 이를 통해 더 성능이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자료 구조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메모리 지식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고요. 다음 영상의 주제는 배열입니다.